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나지막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는 영화 마지막 황제로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거머쥔 천재이자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그 아련한 선율, 그리고 디카프리오에게 오스카를 안긴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와 한국 영화 남한산성의 웅장한 음악을 만든 위대한 거장입니다. 음악 하나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이 거장조차 온몸에 암세포가 번져가는 가혹한 비극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남은 시간을 세어보아야 하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었지요. 그런 그가 생애 마지막 10개월 동안 요란하게 절망하는 대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묵묵히 건반을 누르고 악보를 그리며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잔인한 불행 앞에서도 그의 일상과 자존심을 단 한순간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거장이 목숨을 깎아가며 증명해낸 삶의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법, 그리고 어떤 불행이 덮쳐와도 내 일상의 궤도를 잃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무기를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게 되실 겁니다. 그가 남긴 덤덤한 자존심의 궤적을, 거장의 목소리를 그저 조용히 함께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올해로 70이 되어 고희를 맞이했습니다만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영화 마지막 사랑에 이 대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첫 번째로 진찰을 해준 종양내과 선생님은 이대로 두면 6개월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게다가 이미 방사선 치료로 세포가 손상된 상태라 같은 치료를 더는 할 수도 없다고 했죠. 강한 항암제를 써서 고통스러운 화학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5년 이상 생존율은 50%입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의 성벽이 눈앞에 딱 잘라 놓였습니다. 누구라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가혹한 선고이지요. 하지만 거장은 이 잔인한 숫자 앞에서 침몰하는 대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일상의 기회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마르지 않는 셈인 줄 알았던 인생이 고작 몇 차례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유한한 공간임을 담담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장이 불행과 마주한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2021년 1월) 수술을 받은 직후 저는 앞으로 암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음악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암과 싸우다가 아닌 암과 살아간다는 표현을 택한 것은 마음 한구석에 무리하게 싸워본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이악 물고 싸워 이기려 듭니다. 전쟁 같은 투병, 암을 극복한 승리자. 세상은 그런 요란한 영웅담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거장은 투쟁 대신 동행을 택했습니다. 암과 싸우다가 아닌 암과 살아간다는 선언. 무리하게 싸워본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 내게 찾아온 가혹한 운명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지독하리 많지 품격 있는 자존심입니다. 처음으로 노화를 느낀 것이 42살 때였습니다. 레코딩을 하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악보를 손에 들었는데 웬일인지 눈앞의 오선지가 뿌옇게 흐려져 음표의 위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악보를 양손에 들고서 그 위치를 앞뒤로 움직여 보니 전날에 비해 초점이 맞는 지점이 눈에 띄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노안이 왔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인두에 암이 생기고 가장 곤란해진 것은 식사였습니다. 방사선 치료 때문에 목구멍뿐 아니라 입안 전체가 짓물러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특히 산미가 있는 음식은 격한 통증을 동반했죠. 아무리 위대한 아티스트라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별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는 악보의 초점 앞에서 충격을 받고 늙을 노라는 글자 한자에 마음이 거슬리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지요. 암 환자가 된다는 건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추상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입안 전체가 짓물러 침 한 모금 삼키지 못하고 좋아하던 음식의 산미조차 칼날 같은 통증으로 마주해야 하는 지독하리 많지 서글픈 육체 소멸 과정입니다. 거장은 이 가혹한 쇠락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그 작품이 바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12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병이 나은 지 얼마 안 돼 결코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암 치료 후 요양 중이라서 라고 답을 하려고 했더니 그녀가 저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바로 일에 복귀했어요. 병을 물리치는 데는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파트너의 설득도 한몫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냐리투 감독한테 직접 음악을 부탁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암이 재발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해 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참 잔인하죠. 암이 재발해서 죽어도 좋으니 그냥 하라는 파트너의 말,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권유야말로 거장을 환자라는 늪에서 건져올린 가장 강력한 구원이었습니다. 거장은 비극에 함몰되는 대신 자신의 진짜 본질인 음악으로 복귀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2018년을 맞이했는데 이 해에는 저의 은인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와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갑자기 그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어이 루이치, 나도 너랑 똑같이 인후암에 걸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베르톨루치는 콘서트 같은 거 그냥 취소해버리고 일단 나를 보러 로마로 와. 아무튼 만나야겠단 말이야 라고 보탰지만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역시 어려웠기 때문에 고민 끝에 가지 않기로 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베를린에서의 통화가 마지막 대화가 되었죠. 무리를 해서라도 로마에 들렀어야 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베르톨루치는 연명치료를 멈춘 후 마지막 한 달을 집에서 보내며 매일 원 없이 와인을 마시고 의료용 대마도 마음껏 피우며 무척 신나게 보냈다고 합니다. 연일 친구들이 놀러왔던 모양이라 그가 떠난 후 그의 아내인 클레어에게 이보다 더 웃었던 적은 없다 싶을 정도로 실컷 웃다가 즐겁게 갔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행복한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거장에게도 뼈아픈 후회는 남습니다. 먹고 사는 일정 때문에 은인의 마지막 부름을 거절했던 기억. 하지만 그 은인이 보여준 마지막 한 달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각성을 줍니다. 연명치료를 멈추고 매일 원 없이 와인을 마시며 이보다 더 웃었던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실컷 웃다 떠난 삶. 지는 해를 대하는 또 하나의 격조 높은 방식입니다. 간과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도쿄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저는 2022년 6월 뉴욕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1년 7개월 만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리웠던 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집이 기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실 문을 열자 어서 와라고 반겨주기라도 하는 것인지 방 안이 갑자기 따뜻해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산딸기 나무가 있어 매년 4월 말이 되면 화사한 핑크색 꽃을 피웁니다. 이 산딸기 나무가 마치 집의 치안과 같은 역할을 해 오후에 반지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뭇가지와 이파리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딱 그 한때의 빛에 일렁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에는 다람쥐가 자주 놀러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화분에 씨앗을 묻어두기도 합니다. 한 번은 창밖에서 부스럭부스럭 낯선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잡어온 새를 먹고 있더군요. 날개를 뜯어가며 먹어치우는 모습이 섬뜩하기는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또한 자연의 섭리지요. 결코 넓지 않은 우리 집 정원에는 피아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묻어가는 낡은 분위기가 어찌나 근사하던지 피아노 많은 뉴욕 자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삼아 피아노를 마당에 그냥 놔둬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 비바람을 맞으며 도장도 다 벗겨진 지금은 점점 본래의 나무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썩어갈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나이 먹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과도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한 이들에겐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풍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6개월 선고를 받은 암 환자에게는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절박한 기적의 순간들이지요. 오후 한때 창가로 찾아오는 빛의 일렁임, 마당을 오가는 작은 다람쥐,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새를 뜯어먹는 독수리의 섬뜩한 모습까지, 거장은 그 잔인한 생태계의 풍경마저도 그 또한 자연의 섭리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비바람에 도장이 벗겨지며 썩어가는 정원의 피아노처럼, 호식을 하는 독수리처럼, 그리고 암세포에 쇠락해가는 자신의 육체처럼, 세상의 모든 소멸은 결국 거대한 자연의 순리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초연한 인정이 거장의 일생에 지독한 평온을 선물했습니다. 허탈한 표정으로 애써 병실 소파에 앉아만 있기에도 버겁던 체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음악을 만드는 동안만큼은 아픔도 부정적인 생각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유지되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었지만 9월에 가까스로 마지막 에피소드의 작곡을 끝내 기한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꽤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그 후에는 별 수 없이 와타나베 씨의 요청에 따라 좀 더 느긋한 버전으로 다시 편곡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앨범은 어떤 확고한 컨셉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이처럼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만들어진 날 것 그대로의 음악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일단 마칩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영원히 살 것처럼 발버둥 칩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을 양손에 꽉 쥐고서 놓치지 않으려 안달복달하며 하루를 낭비하지요. 하지만 거장은 몸 안에서 암세포가 날뛰는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본인의 장례식장에 틀 음악 리스트를 단정하게 빗질하고 있었습니다. 불행에게 단 1초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품격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결말이라면 거장의 피아노처럼 자연스럽게 발해어가며 물러서는 편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여러분들의 남은 보름달을 가만히 세어보세요. 내 삶의 불필요한 욕망들을 털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당신과 함께 걷는 이야기 정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